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그래도 많이 만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초반만 하더라도 좀 밀리기도 했지만 후반부에 이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많이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490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이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욱더 참고사항으로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됐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16개국이 4,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최종 승인하면서 유럽발 위기는 많이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오르면서 1,65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개인 쪽에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개인 쪽에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밑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지수 상승을 떠받쳐주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1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46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사흘 만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7포인트 오르면서 49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4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개인의 매수 물량의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55% 상승 움직임, 49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22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53억 원 정도, 외국인도 여기에 더해서 7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어제 헝가리발 악재에 우리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30전 오르면서 1236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으로 봤을 때 전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그동안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폭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5% 내리고 있고요. GS건설과 현대산업도 3%대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대 상승 움직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전 업종 내에서 최고 추천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스마트폰 관련 주들도 살펴봐야겠죠. 삼성의 갤럭시 S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4G 이 양대 경쟁 구도에 본격적으로 돌입되면서 그 사이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셨을 종목 바로 삼성 SDI일 텐데요.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지금 하락으로 흐름을 바꿀 상태입니다. 현재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가 1% 오르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는 3%, 디오텍이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주 항공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나로우 발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주춤해주는 모습인데요. 세트레가이가 4%, 비츠로테크가 4.6% 내리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 역시 4%대로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1.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50선, 490선 각각 이 저항에 봉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새벽에 끝난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상황과 대비한다라면은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하락 악재를 국내 증시는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오전 중에는 계속 마이너스대에 머물러지면서 우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회소 기대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를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인 장중 저점 대비 어떤 회복세에는 단기적인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관련주, 특히 IT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일 지수 방어에 나섰던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인 오늘 밤에 열리게 될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금일 국내 증시의 회복의 모습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 쪽이 0.7% 계속해서 저항이 좀 봉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시선을 해외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연저점을 좀 위협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유럽 쪽도 뭐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뭐 우리 증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저희가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미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의 배경은 다양한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뚜렷한 이익 개선 모습에서 자신감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을 때 실제 현재 우리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의 훼손이 적다라는 점 등이 우선 우리 증시와 또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과거처럼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 당장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라는 쪽의 어떤 극단적인 해석은 단기적으로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높고, 이렇게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는 점이 만약 향후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었을 때 그만큼 강한 복원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은 예상 이익 대비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지난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나타내주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강한 복원력에 대한 기대가 낙폭을 제한하는 주 원인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이런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풀이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바야흐로 스마트폰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속들이 여러 제품이 쏟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점이 매수 시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시장이 뉴스가 이런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현재 대세가 어떤 스마트폰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나쁘지 않아 왔었고, 또한 이 IT 업황에 대한 어떤 업황 호조는 지금까지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대중화를 자극할 수 있는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 뉴스로 첫머리로 헤드라인으로 다뤄지게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조금 집중된 경향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비단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관심만이 높아짐으로써 휴대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전반적인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과정은 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었을 때 기업들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의 시너지가 본격화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제부터라기보다는 앞으로도 IT 업황에 대해서는 다소 좀 낙관적인 의견을 견지할 필요가 높고, 오히려 유럽 재정위기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시장에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때 시장에서는 이런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주도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이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도 풀이를 할 수 있겠죠. 마감이 이제 1시간 안으로 임박했습니다. 투자 전략 저희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연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이 과정에는 역시 유럽 어떤 재정위기 문제 또 유럽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최근 그 유로화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4년 이전 수준으로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비관적인 견해가 계속 지배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또 과도한 쏠림은 시장에서의 반작용,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도 강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EU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 또 구제 기금에 대한 어떤 마련 로드맵이 마련되었다라는 이런 시장 뉴스 등을 통해 당장 오늘 밤에 열리게 될 유럽과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 자체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지수 관련주를 중시한 매수의 관점은 유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미국 쪽도 반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증시에서도 지수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그리고 또 내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유럽에서는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우리 증시 오늘 괜찮습니다. 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시황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예, 어제 미국이나 유로존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었었던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죠. 유로존 같은 경우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한국 시장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뛰어넘어서 어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종가는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죠. 5월 6일에 주문 실수로 나온 대량 거래가 있었던 그날의 저점을 하회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로존 역시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했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는 모습이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수정치보다 부진한 것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뭐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가 5월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회복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자생적인 회복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폭의 상당 부분 또 금융주로 인해서 내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골드만삭스 제재 관련된 소식 같은 경제 외적인 면이 많이 반영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악영향은 한국 시장 초반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플러스 반전되면서 또 오전에 나온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안정기금이 최종 승인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시장은 내일 미국 시장의 반등을 미리 반영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홍콩이나 대만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폭락장에서도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 감안하면은 오늘의 모습 기대를 아주 많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유럽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증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두 주도주들이 시장을 잘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에 장세에 크게 미쳤던 1분기 실적 발표 때요. 그때 장세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애플 효과였었죠. 애플의 아이폰 4G 또 시장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이 거의 스마트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세트업체는 약한 모습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부품 공급업체나 소프트웨어 또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애플이 한 2% 가까이 내렸고요. 구글이 2.6%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냐 구글이냐 또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 이 논리에서 접근할 때 주가 흐름만 살펴본다면 4세대 출시한
애플이 약간 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출시 앞서서 상승한 주가가 뉴스에 반락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애플 주가고 구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 주가 모두 주요 지지선을 어제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차별적인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는가 확인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애플의 주가 흐름을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신고점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모습은 약간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아이폰하고의 비교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치열한 그런 모습입니다. 갤럭시 S가 호환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서 이제 곧 평가가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6개월이나 한 1년 뒤에나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그동안 이제 기술적으로도 안드로이드 폰이 좀 유리할 것이고 또 그렇게 예상되었던 점들이 아이폰이 많이 따라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관찰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아이폰의 스펙을 따져봤을 때 안드로이드의 기술은 많이 따라왔다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나 또 외형상으로 봤을 때 두께나 기능면의 카메라 기능하고 영상 통화 기능, 또 내구성이나 배터리 수명 등이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약세였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이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아이폰의 장점인 세트 업체와 어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균형, 또 이것을 또 안드로이드 폰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 문제 역시 하드웨어만큼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트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품 공급 업체는 당연히 유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점점 고급화가 또 추구가 되고요. 어제 오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는 그동안의 모멘텀 부재 시장에 부품 공급 업체에게만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력소를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가 제공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모멘텀이 없던 시장에 어떤 활력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IT 업종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기존 주도주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IT 업종에 대해서 기존 주도주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옳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도 이쯤에서 한번 제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6월 중순 넘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모습은 너무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가 IT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오늘같이 확산된 매기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상당수 기업에 오늘 시장에 반영된 만큼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를 이제 M&A 한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재료가 가미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IT 업종 괜찮고 또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모멘텀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주도 업종으로 봐야 되겠고 또 집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여러 가지 재료를 동반해서 테마주 형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승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 요인은 아직도 시장에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또 돌발악재 출현을 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 동향을 살펴봐도 현선물 개인이 주도하면서 전업종 상승하는 장세인데 이런 장세의 지속성은 약간 좀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죠. 하루 건너 분위기가 틀려지는 상황이 5월 이후에 지속되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이후에 또 나타나서 1670선을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현금 비중 일정 정도 좀 늘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670선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주목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아차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그 현금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아마도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매수하고 다시 1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 모습을 한번 보시죠. 조정을 받더라도 오늘 크게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오히려 매도 이후에 매수 기회를 놓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기아차를 보고서 다시 재매수 시점을 찾을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단기 매매에 자신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정 주도주분은 그대로 가져가고 주도주 이외 종목 쪽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을 살펴보니까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는가 싶었는데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을 분석하기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급 구조면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500억 이상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확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종합지수의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 경직성이 일단 확보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현재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헝가리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프로그램 매수 확대, 그리고 개인들 매수 확대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그 소극적인 매도 수급,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을 이제 상승적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헝가리 리스크는 다소 과장된 측면,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기는 취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증시에는 이제 쿼드러플 만기, 내일 모레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영향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28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이제 1,600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650억의 순매도 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77억의 순매도 하고 있고요. 개인들 쪽에서 32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59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프로그램이 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일단은 종목 위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과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녹십자와 대한항공, KTNG 쪽으로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외에 이제 수량적인 측면에서 하나케미칼과 웅진케미칼, 신성홀딩스 등으로 이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을 순매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도 종목에 이제 한 4종목, 5개 정도의 그 순위를 매겨봤을 때 4개 종목이 대부분 전기전자 쪽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생명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순매도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LG디스플레이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LG전자 쪽의 TV 사업 부분이 유럽 쪽에서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다라는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 대우증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한항공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건설주와 이제 그 건설주 쪽으로 지금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전일의 이제 그 상승폭 뭐 이러한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를 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 순매도하는 종목들인데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이익 실현 측면에서의 그 종목 그리고 뭐 좀 쉬어가자라는 그러한 흐름의 이제 주도주들의 이제 매도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와 삼성 SDI, LG전자, SBS 미디어 홀딩스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외국인들과 그 기관들 동시 매도 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 대한항공, 현대건설, KTNG와 대우증권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건설주 쪽에 이제 공통 분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좀 다양합니다. 뭐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좀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네요. 일단은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저희가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관심 종목들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기아차, 삼성 SDI, 현대백화점 그리고 GS건설, 삼성물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거 하나 뭐 오늘 차트 흐름과 그리고 이제 그 가격 흐름을 봤을 때 뺄 게 없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한 개 더 추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아차, 삼성 SDI, 현대백화점, GS건설, 삼성물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현대모비스까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건설주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SDI에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동차 쪽에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도 있고요. 뭐 유통도 있고 전기전자까지 참 다양합니다. 저희가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간이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하는 쪽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체 뭐 기아차,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의 최근 재료적인 측면 모멘텀으로서는 이제 포드사에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과 오늘에 걸쳐서 이제 미국 포드 기술연구소에서 제동 그리고 램프, 멀티미디어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향후 이러한 부분은 이제 포드사로의 부품 공급을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장 부품 분야에서의 조기 흑자 전환 그리고 고마진 사업으로의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적자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계속 진행이 됨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21선에서 양호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양봉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가 19만 2천 원인데요.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한번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만 원까지 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22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정도 선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21선이 완전히 이탈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초보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좀 약화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1649포인트 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489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참여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앞서서 설명을 저희가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뭐 건설주에서 많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에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 그러한 종목들은 향후 실적 호전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SK그룹의 그 화학 관련주로서 새로이 재조명되고 있는 회사죠. 특히 IT 부품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52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주더라도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와서 바로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눌러준다면 한번 25,000원 전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직전 고점을 전부 돌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호전에 따른 이러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삼성테크윈인데요. 자, 삼성테크윈은 그 삼성그룹 내에서 그 신수정 사업에 그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점에서 지금 최근에 그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한 10만 5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보합권까지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다소 그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에 가담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직전 고점인 11만 원대 넘어가면 역시 추가적인 랠리가 기대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휴먼텍 코리아인데요. 자, 휴먼텍 코리아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역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나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휴먼텍 코리아는 최근에 이런 그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실적 호전에 따른 그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해외에서의 플랜트 수주가 증가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주목을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 부분이나 환경 부분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인데요. 일단 52주 신고가 나가는 쪽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또한 그 바닥권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좀 만만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에 근접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모멘텀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오늘은 삼성테크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소 오늘 그 신고가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는 좀 신중하게 보합권 이하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을 좀 잘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도 10만 원을 유지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가격대 10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요. 넉넉하게 한 9만 9천 원 정도 지지로 보고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물론 추가적인 그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일단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좀 짧게 한 15,000원 정도 매수가에서 수익권을 보시고 분할 매수로 한번 준비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라. 10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 계속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괜찮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에 대해서 짧게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시황을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뭐 개인들 주도로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뭐 디커플링 얘기도 오전부터 뭐 여러 증권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네. 뭐 아직까지 뭐 디커플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확산이 멈춘 거에 대한 먼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만 오늘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오히려 개인들이 최근에 해외발 악재에 대해서 다소 지쳐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좀 면역이 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산업 지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살짝 설명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산업 지수 차트를 보겠는데요. 네. 자, 주봉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봉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61선 중기 이평선까지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굿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네. 오히려 하락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장도 좀 단기 반등에 좀 성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미국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최근에 이제 낙폭과들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이고 오늘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먼저 일어났다.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 상승한다 그러면 역시나 뭐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는 다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는 조금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지금 지수대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종목 신속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GS건설을 8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건설업 전체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업종 자체 최근에 뭐 낙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건설 업종은 뭐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낙폭이 좀 더 과대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버블론이 좀 확산이 되면서 앞으로 좀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좀 침체로 접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20년부터는 역시나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좀 감소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오히려 이제 땅 이외의 부동산, 아파트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건설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중장기적인 그런 펀더멘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는 측면에 의해서 반발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GS 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6,000원의 비중 20% 정도면은 뭐 딱히 나쁘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업황 자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최근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만 매수세 자체가 좀 힘이 좀 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S 건설에 대한 그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을 보시겠는데 최근에 이제 주봉 보시면은 단기적인 바닥, 이중 바닥까지 좀 형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그런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일봉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올 작년 11월 122,500원 고점으로 해서 저점권 66,000원 선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10,000원 정도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6,000원 선이면은 대략 한 61선이 이탈되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면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20%, 지금은 오히려 뭐 딱히 추가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해보시면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86,000원. 지금 보면은 지금 매도하시는 시점을까지 잡아드리기에는 좀 다소 좀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평선들이 좀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약 83,000원 부근, 83,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한번 추가적인 매수, 뚫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 혹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을 그때 당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일단은 뭐 관망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두산입니다. 이공원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두산을 12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죠.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를 살펴보니까 92,800원. 오늘도 1.1% 내리고 있는데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이분께서는.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두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좀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네. 없기 때문에 딱히 어떤 투자 전략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4천 원 부근이면은 제가 지금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매수한 타이밍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자, 8만 원대 초반, 8만 원이 깨졌었나요? 8만 원이 깨지고 7만 9천 원 정도까지 이제 빠졌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12만 4천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이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주자인 두산도 뭐 이런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급락세를 연출을 했었는데, 급락세 연출 이후에 다시 급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는가 싶었습니다만 반등폭이 사실 좀 미흡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좀 업황 개선이라던가 그룹 전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의한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재료들이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고, 지금 현재는 뭐 손절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략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 따라서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단기 이평선, 21 이평선, 5일 이평선이 모두 데드크로스 하는 모습,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121선 내지는 201선을 하락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보유를 하셨다가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약 10만 원 이상을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은 손절하고 나오실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더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일단 뭐 시간을 어느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는 아마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꼬여 있습니다. 기관에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보유증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단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보라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일단 수급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10만 원 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만 원 부근이면은 하락했던 거에 약 한 50% 정도 반등이 될 겁니다. 50% 정도 반등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는 역시나 수급 개선의 키포인트가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도를 해오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는지 1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수급 개선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10만 원을 뚫게 되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단기가 될지 아니면 올해 내가 될지 아니면 1년이 넘게 걸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하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일단 하루하루 좀 대응을 하시면서 집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마니커에 대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50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올려주셨는데 매수 가격만 있고 비중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 비중, 매수 비중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니커, 뭐 월드컵 특수를 또 네. 누리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뭐 월드컵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치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뭐 하림, 마니커 뭐 이런 치킨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좋은데 그 중에서 마니커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00원이면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단지 좀 안타까운 거는 비중이 좀 오히려 적으시네요. 그래서 비중이 한 20-30% 정도 됐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나셨을 텐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네. 종목 최근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 매수매도 공방이 좀 치열한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는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비중은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제가 1,650원 정도로 가격을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초반에 1,656원 중간에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만큼 어쨌든 간에 뭐 역사상 최고가인 1,656원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그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좀 나와 있는 만큼 1,600원 정도를 일단은 좀 목표가로 좀 삼으시고요. 지금 뭐 분할 매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1,600원 정도에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원 선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종목을 볼지는 잠시 후에 네.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잠깐 방송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비중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매수를 하신 네. 가격이 11,550원입니다. 11,550원. 비중은 따로 없고요. 예, 비중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금 오늘 200일선에 좀 걸쳐 있는 그런 모습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수렴하려는 한 12,000원 부근에서는 좀 더 강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최근에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가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투자자별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들 최근에 좀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크게 뭐 꼬이지만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한다 쪽에 무게를 두시고요. 일단 좀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좀 더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관망을 하셨다가 12,000원 부근에서 모든 이평선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배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즉 정배열,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차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 이평선이 꺾이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단기 상승 추세는 좀 어느 정도 멈췄다 생각을 하시고 차익 실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조금 있으시지만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53 임플란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SK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2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9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 가격 단기, 중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SK에너지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97,000원이시면 상당히 좀 매수 가격, 매수 타이밍 모두 다 상당히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히려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고민이 덜 하실 텐데요. 지금 비중은 한 20% 정도로 뭐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유가 흐름이 이제 달러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유로화 약세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약간 주가가 최근에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쌍바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은 오늘은 뭐 다소 좀 팔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아직은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오히려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 기관도 동반해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 어제는 좀 다소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유가의 변동성이 좀 심한 만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관망을 해보시면서 보유 의견 드린 만큼 일단은 115,000원 모든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115,0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떤 걸림돌은 없다. 수급도 아주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라든가 수급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실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4,000원이시라고 하고 비중도 20%.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한번 살펴보죠. 네, 하나금융지주 지금 PBR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PBR이 1이 안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기관도 오늘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고요. 자,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융주들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계속해서 38,000원 부근에서 29,000원 깨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다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 반등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좀 상당히 좀 그래도 매수는 잘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문제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 규제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이제 뭐 소송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은행 규제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면서 금융업종 위주로 어제도 이제 다우 지수가 금융업종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좀 빠진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좀 미국 시장 눈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위기를 촉발했던 나라 자체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연동해서 계속 간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계속해서 주가는 좀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평선들도 이미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단기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만큼 일단 기관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를 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신다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는 반드시 목표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장 막판 되면서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방송을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방송이 한 2시 좀 넘어서 시작합니다. 2시부터 문자를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먼저 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많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종목이 채택되기를 바라신다면 좀 더 일찍 액션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관심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종목은 좀 하이닉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이닉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40나노대에 이제 중국에서도 양산 발표가 나왔었고, 그 디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좀 강화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설비 투자를 당초 예상치보다는 한 2조 원대보다는 한 3조 원대까지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앞으로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자, 방금 말씀드린 우상향하는 모습을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주봉입니다. 주봉 최근에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자, 최근에 주가는 역시나 저는 추세선과 추세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추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대 바닥까지 지금 추세선 바닥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일봉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제가 지금 추천을 하면서 26,500원 이하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좋은데 오늘은 약간은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26,500원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8,000원 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업황 개선이라던가 3분기 때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24,5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00원이면은 약 121선이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121선 이탈하시면은 미련 갖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이닉스 D램 가격 전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이 때문에도 많은 증권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1650과 488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